뭐 특별히 어디 부딪히거나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아프다, 특정 부위가. 그렇다 그러면은 부분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맛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평소에는 뭐 이만큼을 먹었는데 내가 그거에 한 3분의 1밖에 못 먹고 4분의 1밖에 못 먹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응급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암이 진행될 때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미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불안하시잖아요. 뭐 석 달에 한 번씩 CT 찍고 MRI 찍고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사이까지 내가 지금 이게 치료가 잘 되는 건지 관리가 잘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이거 또 암이 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거에 대한 지침이랄 것도 따로 없고 공식적으로 이제 임상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만 조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일단은 워낙에 임상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의료진들도 그런 쪽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 봐서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암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찝어서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주로 이제 다빈도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폐, 간, 위, 대장, 유방 요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폐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꼭 원발이 폐암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암도 폐 쪽에 가서 또 종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폐에 생긴 암, 간에 생긴 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를 먼저 보면은 저기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암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영상상에 이런 쪽으로만 있었을 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없었는데 기침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뭐 가래도 더 나오고 가슴도 좀 답답한 것 같고 자꾸 좀 이렇게 한숨을 좀 나도 모르게 좀 몰아쉬는 것 같고, 계단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더 숨이 찬 것 같고 뭐 이런 증상들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특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항암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따로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조금 의심을 해볼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기관지 주변에 암들이 이렇게 조금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기관지 주변에 종양이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관지가 민감해지면서 기침, 가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객혈 같은 게 동반이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관지 쪽으로 암이 침범을 했을 때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흉막 같은 데 전이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항암제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또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흉수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흉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폐측 흉막, 벽측 흉막 해가지고 요 사이 공간에 이제 물이 차는 건데 그러면 이제 폐를 실제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흉수가 찼을 때 나는 기침은 가슴이 살짝 답답하면서 목이 좀 간질간질한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마른 기침 비슷하게 캘렉캘렉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폐 쪽에 흉수가 차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몰아 누웠을 때 조금 더 답답해요. 근데 왼쪽으로 누우면은 조금 덜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누우실 때 더 답답하세요? 이렇게 여쭙기도 해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다. 근데 진짜 뭐 어이없게도 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암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나는 뭐 기침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암도 원래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약간 좀 기관지염까지 좀 간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조금 더 심하거나 이런 경향으로 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처음부터 불안해하시거나 할 필요 없이 일단은 검사를 받아봐야 아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꼭 무조건 다 암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폐렴이 있어요. 폐렴의 증상은 이제 뭐 너무나도 다양할 수 있어요. 기침, 가래, 백혈, 뭐 아니면 답답함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혹시 폐렴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뭐 간단히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맥박이 막 빨라지면서 뭐 열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암과는 다르게 조금 폐의 특징적인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여 마시는 개념이고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기회가 높아요. 일단은 공기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감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박이 빨라지거나 열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요. 꼭 감염이 아니더라도 이제 암이 진행되면서 이제 염증이 자꾸 퍼져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발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맥박이 빨라지고 열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흉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흉수가 차게 되면은 자꾸 이제 폐를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 폐가 압박이 되면은 산소 공급이 자꾸 떨어지겠죠. 산소가 부족하구나 하면 심장에서 이제 박동수를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제 맥박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흉수가 있는데 내가 맥박이 자꾸 점점 더 빨라지네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 쪽에 기력 저하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기운이 쭉쭉 빠져요. 물론 다른 암에서도 그럴 수는 있지만 폐 쪽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기운이 빠지면은 또 특징적인 증상이 밥맛이 그렇게 또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히 내가 뭐 물렁거리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밥숟가락 뜨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물론 그 암이 진행되는 증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뭐 지금 항암 때문에 기운이 없는 기간도 아니고 방사선 때문에 기운이 없는 기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자꾸 기운이 점점 더 빠지는 것 같지? 뭐 운동을 더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왜 그럴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도 혹시 암이 진행되는 거는 아닌가 폐암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안전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되게 특이한 증상이 또 있어요. 이게 그 숨 쉴 때마다 흉부가 자꾸 뻐근하면서 어깨라든가 가슴이나 등 쪽이나 이런 데가 자꾸 이렇게 결리는 증상이 생기면서 또 답답하고 숨도 자꾸 끝까지 안 들여쉬지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갔을 때 따뜻한 탕물 속에 목까지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숨이 끝까지 잘 안 들여 마시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이건 좀 특이한 증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특히나 이제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그럴 때 조금 더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폐기흉이라고 해서 이제 폐포가 터지면서 폐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폐 실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 공간에 공기가 차는 거죠. 자, 요런 거는 주로 이제 키가 좀 크고 좀 마르고 고르신 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편인데 이게 폐암 쪽이 좀 많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폐암이 진행이 돼서 뭐 흉수가 있는데 간혹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거 너무 많이 차면 흉수를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흉수를 빼다가 기흉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뺐나 보다 뺐으니까 불편한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자택이나 뭐 혹은 뭐 이런 다른 곳을 이제 오셔가지고 지내시다가 계속 불편하니까 이상해가지고 이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검사를 해보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공기를 빼주거나 혹은 이제 이것도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놔두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한쪽 폐가 다 쪼그라들면 반대쪽까지 이제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또 점점 더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것도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부분적으로는 폐암이 진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폐 쪽은 그런데 제가 폐에다가 요번에는 이제 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폐암은 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 무슨 뭐 손목, 발목 이런 곳이 전이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척추, 골반, 어깨, 갈비뼈 이렇게 가운데 뼈 쪽이 전이가 많이 되는 편인데 그래서 뭐 특별히 어디 부딪히거나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아프다 특정 부위가 그렇다 그러면은 뼈전이 부분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뼈전이는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자세가 뭐 이렇게 하면 덜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 아프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뼈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그냥 항상 아프고 낮이든 밤이든 계속 아픈데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나누자면은 밤이 됐을 때 조금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한방 쪽에서 침을 맞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차도가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대학병원급에서 이제 뭐 PET-CT라든지 본 스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뼈 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폐와 마찬가지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간 실질 내에 조그맣게 이렇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그냥 파묻혀 있다 그러면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른쪽 옆구리 막 이런 옆구리하고 이런 등 쪽 이런 데가 조금 저렇게 묵직해진다. 그냥 뻐근하니 뭐 이렇게 막 바늘로 찌르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뻐근하니 막 이렇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녹색 원 있죠, 녹색 원. 녹색 원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야, 요 부분이 이제 종양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는 부분이 갈비뼈거든요. 갈비뼈하고 요 이제 옆구리하고 이렇게 거의 연접해 있어요. 요 정도 증상만으로는 사실은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요게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더 점유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뭐 늑간신경, 그러니까 갈비뼈 밑으로 늑간신경이 많이 흐르거든요. 뭐 그런 쪽을 자극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런 묵직한 통증, 옆구리나 등 쪽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프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누워서 자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려고 하면 결려요, 자꾸.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꾸 왼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려고 하세요. 여기가 자꾸 압박이 되니까.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자꾸 가슴 쪽으로 위쪽으로 치받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숨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내쉬거나 할 때 더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사진에 노란색 원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종양이 한 두 군데 정도 크게 보이죠. 자, 이 정도 크기만으로는 어떤 그 횡격막 쪽이나 그 가슴 쪽이나 이런 데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 여기서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더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치받치는 증상, 은은한 통증이 될 수도 있고 묵직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요 가운데 상복부 요쪽에 통증이 생겼어요. 없었는데 그러면은 간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간이 여기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좌엽 부분인데 간 우엽과 좌엽이 이렇게 있는데 좌엽 쪽에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쪽으로 만약에 암이 조금 더 번져 나간다면은 상복부가 은은하게 좀 불편하고 그러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설명하지 못할 그런 애매한 통증들 그냥 계속 묵직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먹는 양까지 줄어든다거나 입맛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평소에는 뭐 이만큼을 먹었는데 내가 그거에 한 3분의 1밖에 못 먹고 4분의 1밖에 못 먹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간이 여기까지 있다고 했는데 위는 이쪽까지 있거든요.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쪽까지 파급돼 가지고 위를 많이 더 누른다거나 했을 때에는 위에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확장이 안 되니까 늘어날 공간이 없으니까 먹는 양이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는 그 좌엽 쪽에 암이 좀 많이 퍼진 거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아마 그 상복부 통증이라든가 뭐 소화불량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동그란 부분 이게 주름처럼 안쪽에 돼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더 파급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더 넘어와가지고 위를 압박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먹는 양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것까지 넘어서 가지고 복부가 전반적으로 딱딱해요. 그리고 딱딱하면서 빵빵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풍선처럼 이렇게 댕댕댕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뭐 하나 무슨 판자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종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게 복부 쪽 얕은 곳까지 이렇게 압박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복부가 은은하다, 뭐 먹는 양이 줄어든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당연히 있는 거고, 그냥 거의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아마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게 갈비뼈를 압박해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런 경우가 되면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될 텐데 뭐 그렇게 안 돼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간암하면은 이제 뭐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복수예요. 배가 물풍선 같아요. 이렇게 물풍선처럼 빵빵해요. 아까는 제가 빵빵하지만 딱딱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딱딱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물풍선처럼 이렇게 들어가기는 해요. 이렇게 들어가기는 한데 어쨌든 그게 좀 차이점이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복수가 점점 더 차기 시작하면은 목이 자꾸 말라요. 갈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수가 이미 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여쭤보는 게 항상 목이 지금 마르세요, 안 마르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 이유가 현재도 더 차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간에 복수가 차는 거는 이제 간에 있는 종양이 요 사진 보시면은 저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이 이제 간 문맥 쪽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요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간의 출입구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혈관들하고 담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오고 가는데, 여기에 종양이 좀 파급되어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압력 차이가 있는데, 뭐 간 문맥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찰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 부분에 그러니까 종양이 여러 군데 막 너무 많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알부민 혈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다리가 붓거나 뭐 발목부터 시작해서 부을 수 있지만 그게 점점 심해져서 복수까지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복막으로 전이가 됐다거나 했을 때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복수가 찰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복수가 찬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부가 빵빵한 느낌 오면서 갈증도 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배가 점점 부풀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제가 권유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CT를 찍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다시 이제 나를 관리해주는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에 전화를 해서 이제 외래를 또 잡아서 사진을 더 찍는다든지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약간 응급 상황이기는 한데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울컥 이렇게. 보통 이제 뭐 피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은 간암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피를 갑자기 토한다. 이거는 사실 응급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신 분들이 이제 간경화가 많이 진행되다가 간경화에서 이제 간암이 이렇게 군데군데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경화가 좀 이렇게 깔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식도정맥으로 이제 간 우회로가 생기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식도정맥 쪽이 이제 파열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 이렇게 피를 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지체 없이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증상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아침까지는 아닌데 한 점심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은은하게 열이 나요. 이게 주관적인 열일 수도 있는데 체온을 쟀을 때 실질적으로 뭐 37.5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열이 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계속 이렇게 열이 나면서 어떤 경우에 진땀도 막 이렇게 나고요. 막 특별히 막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진땀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은근히 배가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간암이 좀 진행되고 있을 때 뭐 담도암도 좀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간담도 쪽 이쪽 암이 진행되고 있을 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럴 때에는 또 특이한 또 증상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입맛이 없죠. 이 정도 되면은 입맛도 없고 암에 좋다, 암에 나쁘다 하는 음식들 가려서 평소에 이제 드시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런 것도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요런 상황이 되면요 약간 좀 시원한 게 땡겨요. 그러니까 시원하면서 개운한 거. 예를 들면은 뭐 냉면, 뭐 초계국수, 아니면은 뭐 육개장, 사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큰하면서 뭐 개운하면서 약간 시큼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냐면 여기가 자꾸 그득하니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라도 먹어야지 좀 살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암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의외로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간 수치 부분입니다. 간 수치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AST, ALT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런 수치가 오르는 게 종양 때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간 수치라는 게 그 혈액 검사로 검출되는 것 자체가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물질을 검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양이 일부분에 국소적으로만 얌전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간 수치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파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종양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간에 종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덮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에 있는 종양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많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이 부분에 그 암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안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간 수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황달 수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뭐 빌리루빈 같은 황달 수치, 그래서 이 부분에 암이 확산될 경우에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간암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됐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식을 섭취를 했는데 안 그랬는데 자꾸 일정 시간이 지나고선 자꾸 토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종양이 조금 더 통로를 이제 12지향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음식물을 넘기면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꾸 여기 명치 쪽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윗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암이 조금 더 확대돼서 통로가 조금 좁아져서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자꾸 좀 어두컴컴하게 검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종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위에서 출혈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오면서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불안하시지 않아도 될 게, 이게 구분하셔야 될 게 갈색인데 너무 진한 갈색이어서 검은색처럼 보이는 변이 있고요. 진짜 우리가 그 까만색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까만색. 이거하고는 구분이 돼요, 사실은. 근데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게 나와서, 이게 사실은 담즙이 너무 많이 뭉쳐져 가지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건데, 너무 많이 이제 갈색이 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잘 구분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냥 순수하게 검은색 변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위쪽 상부 소화관 쪽에 어딘가에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종양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그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에 안 그랬는데 그냥 상복부 불편감, 둔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그냥 기분 나쁘게 통증이 있고 또 밥맛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진행이 된다, 자꾸 생긴다, 그리고 그게 빈도가 잦아지고 점점 기간도 길어지고 그런 것 같다. 그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벽이 두꺼워지면서, 자 이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위벽이 좀 두꺼워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워지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증상도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뭐 부풀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 느낌에 자꾸 여기가 뭔가 부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위가 있는 부분인데 부어 있는 것 같고, 조금만 먹어도 자꾸 이렇게 조기 포만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막 어떤 경우에는 트림도 막 이렇게 자꾸 나오고, 헛트림. 근데 물론 이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위염이나 식도염인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위염약이나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거나 했을 때 이제 완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화기관 쪽에, 특히나 상복부 쪽은 뭐 위염이나 식도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번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복부가 이렇게 물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복수가 되겠죠. 자, 위암에서 생기는 복수는 간으로 전이가 돼서 간 때문에 이제 복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복막전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복막전이로 인해서 복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사진에, 그림에 여기 이제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복막이에요. 이런 부분에 어디든지 암세포들이 이렇게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제 복수가 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옆에 있는 요 사진, 요게 이제 복수가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 차면요, 사실은 식사도 어렵고 소화도 안 되고 또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암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들 이제 여기 상복부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위 하수가 있는 분도 계시고 거의 배꼽 밑으로까지 처져 있는 분이 있거든요, 위가. 그러면 사실은 상복부가 아니라 아래쪽 배가 더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그 인지 감각으로는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위고,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소장이고,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뭐 어디고,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지어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감각으로. 그래서 개인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하더라도 그게 꼭 여기는 위야, 여기가 소장이야, 여기는 대장이야 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꼭 이제 여기는 꼭 위가 안 좋나 어디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이제 기능적인 이상일 때가 제일 많고, 그거라기에는 조금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심해지는 것 같다 하실 경우에만 검사를 좀 따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장 쪽을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직장 쪽에 가까운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양이 막고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변이 마려운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예. 이게 참 사람이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면은 또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나와도 이게 찔찔찔찔 나와요. 그럼 봐도 시원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없었는데 생겼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 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더 밑에 부분, 뭐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종양이 자꾸 이제 커져가지고 통로를 막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혈변이 나온다. 특히나 이제 붉은색으로, 아까 이제 위쪽은 제가 약간 어두운 색, 검은색으로 말씀드렸는데, 붉은색으로 혈변이 나온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암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암 때문에, 종양 때문에 이제 출혈이 생긴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꼭 암이 커야지만 출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조그맣게 있어도 출혈은 뭐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암이 이만하다, 요만하다 이거를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없었다가 나온다. 암이 있다는 전제하에 없었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더 진행되는 거 아닌가 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전신에 있는 혈관들이 다 좀 약해지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약해져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배 아프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가스는 좀 자꾸 차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항상 내가 이제 뭐 아침에 변을 봤었는데 뭐 패턴도 자꾸 불규칙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부 관련된 증상들이 자꾸 생긴다, 막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꼭 암이 진행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암이 진행되는 신호라고 한다 그러면은 원발에 있었던 그 대장 쪽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레이트 오멘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망이거든요. 요런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메센테리, 여기 장관막이거든요. 뭐 대장을 연결하고 있는 이런 장관막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복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전이가 있어도 그런 증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증상들이 단기간에 그냥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꾸 빈도가 많아지고 자꾸 좀 더 기간이 오래되고 이렇다는 전제하에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응급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갑자기 와요. 복부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꼬이는 통증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꼬이는 통증이 반복되면서 이게 식은땀도 나고 막 이렇게 새우처럼 꼬부리면서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암 때문에 그렇다면은 종양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복막전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장폐색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엄청 장이 크게 부풀어 있죠. 대장이. 예. 막힌 겁니다. 여기 지금 밑에 종양 때문에 막힌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암을 진단받고 사진까지 찍고 이제 보통 사진까지 확인하게 되면 내가 암이 어느 부분에 얼만큼 있는지를 대략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요런 경우에는 이게 암이 더 진행이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더 있겠죠. 파악하시면 되고, 이제 위암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간암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배가 이제 물풍선처럼 빵빵해진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역시나 뭐 간에 전이가 돼서 그렇다거나 또는 복막 전이가 있었다거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한 복수가 생겼을 때 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기 쪽을 말씀을 또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대장 같은 경우에는 폐 같은 데 또 전이가 잘 되는 편이에요. 간에도 전이가 되지만은.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호흡기 증상, 뭐 기침이나 뭐 가래나
또 이제 한숨 같은 게 좀 자꾸 이제 답답하니까 나온다든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자꾸 지속적으로 생긴다. 근데 뭐 감기나 이런 건 또 아니다. 그러면은 혹시 폐 쪽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많이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대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또 위도 그렇고 복막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막전이 된 분들 중에서 이제 복부가 그러니까 지방층이 워낙 적고 그냥 그동안 이제 잘 못 드시고 항암 반복하면서 자꾸 체중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여기가 좀 많이 마르신 분들이, 여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많이 진행된 분들은. 근데 아직 복수는 안 찬 상태, 많이 안 찬 상태인 경우에는 백가죽이 굉장히 막 빨래판처럼 막 딱딱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좀 오돌도돌하게 뭔가 돌기 같은 게 이렇게 좀 마치 무슨 뭐 자갈이나 이런 거 쫙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거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자꾸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점점 더 딱딱해진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혹시 뭐 복막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방 쪽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방암으로 이제 진단을 이제 받은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유방 쪽 몽우리가 점점 더 크게 더 많이 잡히는 것 같다. 그럼 뭐 당연히 이거 좀 더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거가 아니라 이제 이쪽 겨드랑이 쪽, 특히나 이제 유방 쪽이 종양이 왼쪽에 있었다. 왼쪽 겨드랑이가 됐죠. 이쪽이 자꾸 뻑뻑해요. 뭔가 결리는 것 같아요. 뭐 꼭 만져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물론 이제 여기는 림프절 같은 데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촉지도 되기는 합니다. 간헐적으로. 예, 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이 있고, 더 심하면은 이제 여기 이쪽 팔이 뭔가 좀 이렇게 두툼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쪽 상완 내측 이 부분부터가 뭔가 좀 감각도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더 잡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쪽 림프절까지 좀 전이가 있거나 했을 때 이제 림프 순환이 조금 저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림프 부종이 오는 신호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신 분 중에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그런 증상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이쪽을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고, 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림프절들이 겨드랑이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원발 종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림프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전이가 있다면은 아래 사진처럼 팔이 붓는 림프 부종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두에서 갑자기 출혈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출혈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종양이, 유관이 이렇게 있는데 유관 구조를 침범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없다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진행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이 점점 이렇게 딱딱해져요. 점점. 왜 그러냐면 종양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주변에 자꾸 섬유 조직이 자꾸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섬유 조직이 과도하게 생기면은 자꾸 딱딱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경화되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두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유두가 이렇게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함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두가 함몰된다는 거는 유두 쪽으로 닿아 있는 안쪽으로 연결된 인대들이 있거든요. 인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암이 침범을 하면은 인대가 수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유두가 안쪽으로 함몰되기 시작한다. 그랬을 경우에도 조금 더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이제 따로 있는데,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아주 초기에. 근데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게 그냥 보기엔 이게 귤 껍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유방입니다. 유방인데 실제로 이게 귤 껍질처럼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딱딱해지고 막 모공이 막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암세포가 유방 피부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림프관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림프 순환이 안 돼. 이쪽에 있는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가 이제 붓고 빨개지고 좀 이렇게 열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딱딱하고 두꺼워지고 이제 모공도 이게 움푹 들어가면서 귤껍질처럼 이렇게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그렇게 변한다, 자꾸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폐암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유방암도 역시 뼈 쪽으로 전이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뭐 허리나 목이나 뭐 어깨나
골반이나 뭐 이런 데가 자꾸 지속적으로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뭐 밤에 좀 더 심한 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통증의 양상이 뭐 이렇게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크게 변하지가 않고 그냥 계속 아프다. 점점 더 아프다.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자꾸 아프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역시나 뭐 본스캔, 뭐 패스틱 이런 거를 통해서 뼈 쪽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다 암이야, 암이 진행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 좀 계속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강조드리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일 뿐이지, 그래서 확인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서 병원 쪽에 한번 검사를 해보든가 해보시길 권유를 드리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